진짜 성공한 리더분들이 저런 특징들이 좀 있구나. 리더의 굉장히 그 말습관에 따라서 성과도 달라지고 구성원의 행동도 굉장히 좀 많이 달라지는구나. 안녕하세요. 언토리TV의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더의 말습관의 저자 이인우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신간 내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더의 말습관이라는 주제로 책을 내셨는데 왜 사람마다 자신만의 언어 습관이 있잖아요. 네. 아마 리더들도 자신만의 언어의 틀, 고유한 틀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대표님은 이제 강의 다니시면서 많은 리더분들을 만나보실 테고 어떠세요? 대화를 나눠보면 그 틀이 좀 어느 정도 보이세요? 네,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리더분들을 만나보면 진짜 성공한 리더분들이 저런 특징들이 좀 있구나. 그래서 저는 한 3-4가지 정도 제가 생각했던 것들인데, 첫째는 이분들이 참 경청을 잘해주세요. 말습관인데. 예, 말습관인데. 그래서 이분들의 좋은 말습관은 일단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굉장히 잘 귀담아 들어주시는구나. 두 번째는 참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명료하세요. 쉽게 좀 이해가 금방 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이분들이 말씀하실 때 항상 긍정적으로 말씀하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저렇게 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는데 저렇게 긍정적인 말씀으로 긍정적으로 이분들이 또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구나, 이런 것도 좀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얘기를 듣고 있다 보면 그분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내가 참 복이 많아요. 제가 좀 복이 좀 많고 인맥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인복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 보면서 성공하신 리더분들이 좋은 말습관의 특징들이 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내가 똑똑하고 잘났어 이게 아니라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고 내가 그분들 덕에 이렇게 복을 많이 좀 받는 것 같아. 좀 이런 식의 메시지들을 전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가만히 보니까 정말 좀 성공하신 리더분들을 보면 제가 좀 복이 많습니다, 이 말들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긍정적이기 때문에 또 그런 메시지가 또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얼마 전에 이제 리더의 말습관 출간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책을 저술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좀 오래 하게 됐어요. 몇 년 정도 하셨어요? 한 25년을 좀 넘게 직장에서 있었는데요. 제가 직장을 좀 다니면서 느낀 것들이 리더의 굉장히 그 말습관에 따라서 좀 많이 좀 달라지는구나. 성과도 달라지고 구성원의 행동도 굉장히 좀 많이 달라지는구나. 사실 리더가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조직의 분위기가 금방금방 바뀌잖아요. 리더의 말습관을 쓰게 된,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던 걸 이제 저도 굉장히 크게 공감을 하는 게, 저희는 이제 조직이 좀 규모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언어가 바로 이렇게 닿잖아요. 네네네. 그들의 행동의 변화나 생각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여요. 그러니까 되게 감사하게도 이렇게 대표님처럼 좋은 책을 쓰시는 분들을, 저자분들을 제가 만나면서 학습 아닌 학습을 하게 되거든요. 네. 저도 이제 제 일에서 적용을 해봐요. 직원들과의 소통에서. 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보이니까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은 리더분들이 더 많이 알고 공감하게 된다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좀 한 문장으로 만들자면 리더의 언어가 바뀌면 조직이 바뀐다라는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사실 그런 사례도 좀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에는 리더의 말습관이라고 이렇게 적었는데요. 리더의 말습관 안에는 리더의 말습관뿐만 아니라 리더의 행동들도 같이, 또 리더의 생각들도 같이 이 책 안에 담아놨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조직에 많은 변화들을 좀 일으킨다고 좀 볼 수가 있고, 한 가지 좀 사례를 드리면, 멀지 않은 사례죠.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례를 보더라도 2013년도, 14년도에 스티브 발머가 이제 사임을 하게 되고 그 자리에 사티아 나델라가 최고 경영자로 이제 오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처음 와가지고 임원들한테 먼저 이야기하게 된 게 뭐냐면 마셜 로젠버그의 비폭력 대화를 먼저 같이 읽자. 그리고 읽고 나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공감하고 경청하고 하는 것들을 사티아 나델라께서는 굉장히 강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약간 수직적인 조직 문화,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어떤 굉장히 좀 압박 속에서 일하는 문화였다라고 하면 리더들이 말을 바꾸면서 수평적인 어떤 조직 문화,
그다음에 경청하는 문화로서 이게 바뀌면서에 지금은요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2013년도 데뷔해서 10년 지났는데 네. 지금 미국의 어떤 시가총액이 3천억 달러 규모에서 지금 3조 달러 규모로 10배가 오른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보서라도 정말 리더의 말습관이 참 중요하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모든 업무들이 소통,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그런 언어들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서로 뭐 신뢰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존중이나 존경이 생길 수 있는데 네. 그 리더의 언어에서부터 그게 이렇게 쫙 퍼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결국에 그렇게 언어를 바꾸니까 회사가 성장을 한 거고요. 그렇죠? 아마 이제 조직에서 좀 리더다라는 어떤 직책을 네. 갖고 계시는 분들은 40대, 50대일 것 같은데 이 책의 주로 타깃이 40, 50대인가요? 이 책의 주 타겟은 40대로 40대. 이제 잡은 거고요. 그 이유는 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20대하고 30대하고 다르고요. 30대하고 40대는 너무 달라지는 거죠. 조직 내에서도 20대일 때 내가 얘기했던 것들, 30대가 돼서 내가 이렇게 리더가 돼서 얘기하는 것들과 40대가 됐을 때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말의 무게라든지 그 영향력이라든지. 이 책에는 사실 조직 안에서의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40대가 말하는 거에 대한 그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대일 때는 부모님들이 50대고요. 우리가 30대가 되면 부모님은 60대가 되는데요. 우리가 40대가 되면 부모님은 이제 70살이 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40대라는 리더의 자리가 자식으로서도 부부로서도 부모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습관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책에 제가 특히나 40대의 리더분들께 꼭 읽어보시라고 도움되는 내용입니다라고 적어놨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듣고 보니까 40대의 언어는 조직에서도 영향력이 크지만 맞습니다. 이제 연세가 들어서 조금 이제 부모님들한테도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고 그렇죠. 네. 네. 자녀들한테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칠 것 같고 그분들이 두루두루 좀 살펴보면 도움을 받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이 책을 이렇게 보니까 리더의 긍정적인 말습관 관련한 내용도 있었고요. 네. 또 좋은 말습관을 위한 7가지 방법도 소개하는 네. 챕터가 있었고요. 그리고 직장과 가정에서 혹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하세요, 이렇게 소통하세요라는 솔루션들을 소개하고 계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직장에서의 말습관 챕터에서 좀 구성원들끼리 이걸 좀 공유하고 서로 한번 시도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네. 매뉴얼처럼 쓰면 좋겠다. 어떠세요? 제가 그 책을 쓰면서 그 책 중간 부분에는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에서의 상황별로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네네. 해서 정리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은 회의할 때 리더의 말습관, 또 코칭을 할 때 리더의 말습관, 그다음에 미팅을 할 때에 또 성과 면담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리더가 좋은 말습관을 가질 수 있는지 또 MZ세대들하고 MZ세대와 소통할 때의 네. 말습관, 심지어는 제가 회식할 때의 말습관, 다양한 사례의 상황에 대해서 리더가 이런 말습관을 가지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정리를 좀 이 책에는 담아 두었죠. 네. 몇 가지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라는 걸. 그럴까요? 네. 제가 그냥 우리가 업무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어떤 리더십의 어떤 그런 그 스타일이 지금 굉장히 많이 변해 있거든요. 사실 2000년대 중후반부터 상대방을 부른 호칭도 바뀌었거든요. 대리님, 과장님 이런 호칭에서 누구누구님 바뀌었고 수직적 조직 문화가 수평적 조직 문화로 많이 이렇게 바뀌면서 어쩌면 리더십의 스타일은 변화가 됐는데 지금도 리더분들이 구성원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이 책에는 제가 중요한 메시지로 지시보다는 요청하세요라고 정리를 좀 해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요청하시면 되냐라고 제가 이 책에 넣어놨냐면 나이스하게 요청해 주세요. 그냥 나이스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 알파벳 그 대문자 그 앞 글자를 따가지고 네네. 제가 어떻게 하면 정말 제대로 된 요청을 하는 것인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N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요청을 받는 사람이 적절하고 정확한 사람이지 그 대상이 맞는 것인지. 그다음에 이제 I는 이제 우리가 이익 그 요청을 받는 사람이 어떠한 자기에게 이익이 있는지 요청을 받은 것을 이행하면서 이 사람도 이제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넣어놨고요. 클리어하게끔 명료하게 요청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부분은 감사의 뜻을 담아서 요청하시면 지금 시대에 필요로 하는 리더의 말습관에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자면 네. 일방적인 지시, 네. 뭐 언제까지 이 보고서 내세요. 가 아니라 이걸 요청 형태로 바꿔보라는 거죠. 바꾸는 거죠. 네. 어떻게 하면 돼요? 누구누구님, 이번에 제가 어떤 회의가 있는데 이 회의 자료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적합해 보입니다. 이 회의 자료를 준비하면 본인의 업무 역량에도 굉장히 발전이 될 거고 회의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주세요라고 클리어하게 이제 받아보는 사람의 기대치에 이렇게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몇 시까지 이렇게 좀 갖다 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이렇게 요청을 받아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신다라고 하면 그게 제대로 된 나이스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방적으로 내일 모레까지 이 보고서 완료해서 주세요가 네. 아니라 누구님 네. 이 보고서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필요한데 당신이 가장 적임자로 보입니다. 네. 요걸 하시면 그런 도움이 됩니다. 네, 네. 업무 파악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실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도. 네. 네, 그러니 뭐 언제까지 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리더 입장에서는 속도져 이렇게 반응하는 분도 계시지 않나요? 처음에는 좀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조직에 누구누구님 부를 때 오글거려서 못하겠어요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은 정말 팀장님께서 팀원을 얘기할 때도 오히려 진짜 누구누구님 안 하면 좀 어색하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 것처럼 우리 굉장히 수평적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일방적으로 지시하지 말고 요청하라는 제가 사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네. 그러냐면 그 지시를 하게 되면요. 굉장히 경직됩니다. 이게 일방향으로 메시지가 전달돼요. 구성원은 그냥 일만 하는 것이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사실은 리더가 돼버려요. 그런데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게 수평적 문화이고 그다음에 쌍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고요. 진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구성원에게 그 역할을 줄 수 있는, 그러면서 그 구성원이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조직이 건강해지고요. 구성원의 역량이 탄탄해지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드려요. 그러면 이제 리더분들이 맞네요. 지시가 아니라 정확하게 요청을 하고 구성원이 그것을 해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 리더의 말습관이 아니겠냐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지시를 내리면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되는 끌려가는 느낌일 것 같고요. 요청을 하면 뭔가 나를 인정해주면서 동참시키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좀 입장 바꿔 생각하면 한번 좀 시도해 보실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책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제가 이 문구가 되게 좀 신선해라고 느꼈던 게 이제 사필다. 네네. 이게 어떤 의미죠? 우리가 이제 리더분들이 조직에서도 생활하지만 각각의 상황들이 되게 많잖아요. 사회 모임에서도 상황이 발생이 되고 집에서도 리더로서의 역할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제가 이제 그 리더분들께 이런 얘기 하죠. 집에 가셔서 사필다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필다가 뭐예요? 물어봐요. 간단합니다. 사는 사랑이 담겨있는 말을 하자. 필은 필요 이상의 말은 하지 말자. 필요한 만큼만 하자. 따는 따뜻하게 얘기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를 집에서도 그렇고 조직에서도 한번 적용해보자. 근데 사필따를 하자고 얘기하는데 이걸 거꾸로 해요. 어떡해요? 사랑하는 말이 아니라 사납게 얘기하게 되고요. 필요한 만큼만 얘기하자고 했는데 필요 이상의 말을 하게 돼요. 필요 없는 말을 하시는 필요 없는 얘기를 하게 돼요. 따뜻하게 얘기를 하자고 하는데 따갑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냥 콕콕콕 찌르는 말들. 예, 어떤 리더십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좋지 못한 것들이거든요. 그쵸. 리더가 이렇게 구성원과의 신뢰관계를 막 쌓아오다가 이게 한 번에 무너지는 이런 일들도 있어서 제가 잘 기억하시라고 사필다를 기억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렇죠. 네, 책 지금 출간하시고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뭐 한 달 조금 넘었죠. 네. 진짜 따끈따끈한 신간인데 주변의 반응은 어떤 것 같으세요? 지금 뭐 많이 팔리고 있고요. 네, 많이 팔리고 있고요. 많이 관심들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주제 자체가 정말 요즘 리더분들이 참 고마운 게요. 본인의 말습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스스로를 그래도 돌아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굉장히 많으세요. 되게 중요한 네네. 건데. 그래서 리더분들이 관심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이제 책을 사보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저한테 몇 가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네. 첫 번째, 이 책이 참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더라. 여러 가지 이제 리더십에 대한 그런 내용들 중에서 리더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말습관에 대해서 그걸 좀 더 강조해서 뽑아서 얘기를 해주니까
굉장히 리더십에 도움이 많이 되는 책 같다.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우리 조직 안에서 일어나는 실제 상황들을 굉장히 많이 좀 담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소름 끼칠 정도로 우리 회사에서 있는 일들이에요. 이러면서 쉽게 읽을 수 있더라. 뭐 이모께서는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최근 3년 동안에 책을 첫 장부터 끝장까지 이렇게 흥미롭게 쫙 읽어본 적이 사실 좀 없었는데 너무 좋았다. 극찬이죠. 정말. 그런가요? 저자들한테는 정말 너무 기분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 책을 언제 어느 순간이라도 필요한 부분만 펼쳐보실 수 있도록 꼭지꼭지마다 이렇게 제가 그 중요한 부분을 살려놨거든요. 내가 정말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부분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바로 좀 적용해서 쓰실 수 있도록 담아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목표나 꿈이 있으신지. 리더의 말습관에 따라서 조직의 성과가 바뀌고 그다음에 리더 주변에 이 관계가 달라지거든요. 앞으로도 리더분들 좀 많이 만나고요. 좋은 관계, 좋은 성과 만드실 수 있도록 많이 소통하는 게 제 계획이고 꿈이고 그렇습니다. 네네. 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또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